보자. 이제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인데 작용도 나오고 반작용도 나올 건데 거진 다 작용이야. 반작용은 뒷부분에서 조금 나오고 거진 다 작용에 대한 얘기야. 환경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냐. 첫 번째가 이제 빛과 생물 해가지고 빛의 세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1주시간 빛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먼저 이거부터 할게. 빛의 세기가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쉽게 말해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양지와 음지. 양지식물 vs 음지식물. 얘네 둘 비교하는 거야. 얘네가 무슨 차이가 있냐? 저 빛의 세기에 이제 적응을 한 건데, 이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양지식물이야. 양지식물 특징이 어떠냐? 잎이 두껍대. 음지식물은 잎이 얇고 넓대. 잎이 얇고 넓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잎의 단면이거든. 왼쪽은 양지식물의 잎의 단면, 이건 음지식물의 잎의 단면인데, 이 조직의 이름이 있어. 울타리 조직은 울타리처럼 빼곡하게 그 광합성할 수 있는 세포라고 하거든요. 광합성할 수 있는 세포들이 울타리처럼 빼곡하게 있으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듬성듬성 있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단 말이야. 이 구간을 우리가 해면 조직이라고 해. 이름 좀 적어놓을까 여기.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차이점. 빼곡하게 차 있으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듬성듬성 있으면 해면 조직이라고 해. 울타리 조직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직이고, 해면 조직 같은 경우는 통기성을 높이는 구조야. 통기성을 높이는 구조. 광합성보다도 얘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봐봐. 요거 공변세포라는 거 중딩 때 배운 거 기억나냐? 몰라? 이 기공과 공변세포. 잎에 구멍이 나 있어. 이 구멍을 통해서 기체가 드나들 수 있다고. 광합성할 때 무슨 기체 필요해?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 기공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울타리 조직으로 공급이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빼곡하게 차 있으면 일로 잘 못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구멍이 숭숭 뚫리니, 즉 통기성이 높은 구조를 통해서 CO2가 울타리 조직에 쉽게 흡수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왜 해면 조직인지는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해면 동물에서 나온 해면이지. 해면이 뭔지 알아? 해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해면 동물을 또 공략해 줘야지. 해면 동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펀지 마냥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거고요. 이게 해면 동물. 이 해면 동물 가지고 만든 캐릭터가 스펀지밥인 거지. 스펀지밥 알아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면 동물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해면 조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울타리 조직이야. 울타리 조직이 얘는 두껍고 얘는 얇다고. 왜? 빛이 센 곳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층을 통과하고도 남는 빛이 있어. 두 번째 층에도 도달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할 것 없이 다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빛 자체가 지금 그늘이라서 잘 안 들어오잖아. 첫 번째 층도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야. 두 번째 층을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지. 이해가 돼? 그래서 잎의 두께가 울타리 조직 때문에 차이 난다는 거야. 대신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잎을 넓게 만들어. 잎을 넓게. 얇은 대신에 잎을 넓게 해서 광합성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취한다. 그래서 음지식물, 양지식물 기억하시고요. 다음 얘도 하나 알아놓자. 하나는 물관이고 하나는 체관이거든. 뭐가 물관이고 뭐가 체관인 줄 알아? 광합성할 때 필요한 게 아까 CO2랑 물이잖아. CO2는 기공을 통해서 공급되지. 그럼 두 번째 물도 공급돼야겠네? 그럼 물이 공급이 되려면 위에서 있어야 잘 공급되냐? 아래에서 돌아야 잘 공급되냐? 위에 있어야 가깝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요 울타리 조직과 가까운 관이 물관이야. 얘가 물관. 밑에가 이제 체관이라고 해서 영양분 이동하는 통로. 요 정도는 구조 아셔야 돼요. 요 정도는. 이거 뭐라고 한다고? 기공. 기공은 기본적으로 잎의 위에보다 아래쪽에 많아. 왜냐면 여기 비가 오면 막혀버리지. 우리 인간의 코 구멍이 밑으로 나 있잖아.
만약 인간 콧구멍이 위로 나 있으면 좀 골 때릴 것 같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차겠지. 무슨 소리지 알아? 아 콧구멍이 아래로 돼 있으니까 비가 와도 그냥 막힐 일은 없잖아. 근데 콧구멍이 위로 나 있어 봐.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막히면 이제 숨을 못 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기공이 위에 있으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막혀버린다고. 그래서 아래쪽에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진화됐어. 그렇죠? 그래서 기공이고 공변세포 이런 건 못 뺍시다. 됐어. 다음. 그리고 가끔씩 이거 물어볼 때 있거든. 소나무, 자작나무가 양지식물이고 이런 것들이 음지식물이다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그 양지식물, 음지식물 네가 다 배울 순 없잖아. 네가 그냥 생명과학을 과학 공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지. 너가 식물학자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나도 다 못 외워. 이런 거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좀 교과서 기반으로 해갖고 외워. 이제 세상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다음, 요게 이제 시험 나왔을 때 애들 많이 틀렸거든. 한 식물에서도 누구는 두껍고 누구는 얇을 수가 있어. 한 식물에서도. 한 식물에서도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또 식물을 잘 그려요. 어때? 나무 같지 않아? 자, 1번, 2번, 3번 있을 때 1번이 빛을 많이 받아서 두껍다고. 1번이 두껍고 3번은 얇더라 이거야. 하나의 나무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게 지금 여기 써있잖아.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으면 두껍고 약한 빛을 받으면 얇더라. 한 식물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알겠지? 됐고요. 2번 이제 1조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1조 시간. 이거 약간 좀 지구과학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뭔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 자, 뚜껑을 그렸고요. 한쪽에다가 동쪽이라고 적는 순간 나머지 방위가 다 표현되지? 동의 반대편이 뭐야? 서. 여기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 여기가 동, 여기가 서면 여기가 뭐야? 남. 모르는 애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이걸 알고 있으면 그 친구들보다 네가 나은 거야. 동서남북. 됐어? 자, 태양이 뜨고 질 때 어디서 뜨지? 또 그렇지, 잘했어요. 동쪽에서 떠갖고 서쪽으로 지는 거 맞아? 땡! 탈락. 이렇게 뜨고 지지 않아요. 어떻게 뜨고 지냐면 남쪽으로 치우쳐서 뜨고 남쪽으로 치우쳐서 져. 이렇게 남쪽으로 치우쳐서 뜨고 남쪽으로 치우쳐서 져. 똑바로 떠서 똑바로 지는 거는 저기 깜찍이를 사는데. 이런 말로 연탄같이 뭐라고 해야 되지? 어두운 친구들. 어두운 친구들이 사는 적도 지역 있잖아. 거기는 똑바로 떠갖고 똑바로 져요.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쪽으로 치우쳐서 뜨고 남쪽으로 치우쳐서 진다고. 이게 사회 시간에 배울 텐데 남양집 지으라는 얘기. 창문을 남쪽으로 내야지 태양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거야. 북쪽에다 창을 내면 태양빛이 안 들어와요. 태양빛이 안 들어오면 뭐 어때요가 아니고 이게 난방비랑 연결이 돼. 실제로 남양집이 더 비싸다. 창문이 남쪽으로 나 있어야 집이 비싸. 난방비가 덜 들기 때문에. 근데 그 집값보다 난방비가 더 들지는 않을 텐데 이상하게 더 많이 받더라고. 희한하죠. 그래서 남쪽으로 치우쳐서 뜨고 치우쳐서 지는데 여름이 되면 이게 지금 봄 가을이야. 봄 가을 적어야지. 봄 가을. 여름에는 이렇게 뜨고 이렇게 져. 이게 여름이야. 겨울에는 약간 지금 대칭 이동한 거 보이지? 이렇게 뜬다고. 이게 1조 시간의 개념인 거야. 어차피 이게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시간당 15도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 움직여야 될 공간이 여기보다 많지? 그만큼 많은 각도를 돌아야 되니까
오랜 시간 떠 있다고 태양이. 그러니까 여름에는 낮이 길어. 밤 6시가 돼도 뭐 태양이 보일 정도야. 응? 7시에도 밝을 거야 아마. 여름에는 지금도 밝을 수도 있나. 근데 겨울철에는 그 해가 짧아. 그치? 금방 진다고. 그 이익이야 겨울에.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는 기상 시간도 달랐어.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상 시간이 달랐다고.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6시 기상인데 그 겨울철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6시 반 기상이야. 근데 요즘 바뀌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계속 무조건 6시 반이라고 하는 것 같아. 조졌다. 많이 자서 좋겠다. 나 때는 10시에 자갖고 6시 기상이었거든. 8시간 재워준단 말이야. 10시 취침, 6시 기상. 겨울에는 30분 더 잘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그 휴일에는 1시간 더 재웠어. 그러면 6시 기상이면 7시 기상으로 바뀌어. 맛있는 밥이 나와. 햄버거가 나와. 요즘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좀 오래됐어. 내가 2006년에 군대 갔다 왔으니까 오래됐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쓰게 해주는 것만 해줘도 말 다 한 거 아니야. 고립감이 이제 없어졌잖아.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면 되고 좋아졌다. 근데 여기 이제 해가 긴 거야. 이게 해가 짧은 거고. 여기서 일조 시간이 관심 있는 게 봄이랑 가을이야. 봄, 가을. 자, 봄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모델 때지? 봄. 봄은 여름이 겨울 될 때야? 겨울이 여름 될 때야? 봄은? 겨울이 여름 될 때지. 그 봄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길어지는 시즌일까? 짧아지는 시즌일까? 봄은 해가 길어지는 시즌이라고. 그걸 기억해야 돼. 봄이라고 하는 건 해가 길어진다. 그럼 가을이라고 하는 건 해가 짧아진다. 이게 일조시간이거든. 보면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번식의 시기가 달라. 식물 같은 경우 꽃이 피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봄에 꽃이 피는 애가 있고 가을에 꽃이 피는 애가 있어. 그게 이제 일조시간에 관련된 거거든. 여기 보면은 그 붓꽃, 시금치, 상추는 봄에 꽃이 피고 여기 보이는 코스모스, 나팔꽃, 국화 같은 경우는 가을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게 이 빛의 길이가 번식에 영향을 주고 동물들도 그런 게 있어. 동물들도 이제 성호르몬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보면 꾀꼬리와 종달새 같은 경우는 봄에 번식하고 송어랑 노루 같은 경우는 가을에 번식한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일조시간이 생물에 영향을 준 예다. 인간은 봄에 번식해, 가을에 번식해? 이게 정해져 있으면 생일이 몰빵돼 있지 않겠냐? 뭔 소리 알아? 이게 만약에 번식기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생일이 몰빵돼 있다고. 죄다 1, 2월에 태어나서 죄다 7, 8월에 태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골고루 분산돼 있지. 우리는 봄과 가을에 일조시간에 영향받는 동물은 아니라고. 알겠지? 무조건 영향받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동물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식물이 영향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럼 요거 일조시간과 식물의 개화인데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거 겁나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장일이라고 하는 말. 장이 한자로 무슨 장이지? 1번 대장, 2번 소장. 여기는 장이 무슨 장자야? 기장. 기장자. 어떻게 쓰지? 몰라. 자, 아무튼 길장자. 또 일은 그 해잖아. 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지 않냐? 설마 해 이렇게 쓰진 않겠지. 죽여버려 내가. 해 이렇게 쓰진 않을 거야.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이 정도도 모른다 그러고 역시 또 인생 리셋의 기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문의. 장인식물은 낮이 길 때 꽃이 핀다라는 거야. 봄이야 가을이야. 해가 길 때 꽃이 피다. 봄에 꽃이 피는 애들을 장인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봄.
그럼 단일. 해가 짧을 때 꽃이 핀다고. 그럼 가을에 피는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봐. 해의 길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처음에 이 개념을 잡았어. 장애식물, 단일식물이라는 개념을 잡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냐면 해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해가 얼만큼 오랫동안 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밤의 길이가 더 중요하다. 정확히는 연속된 밤의 길이. 꽃이 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다 이거 적어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연속된 밤의 길이가 중요하더라 이거지. 이게 이제 개화에 영향을 주더라 이거야. 낮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어떤 밤? 연속적인 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장일이라고 하는 거는 밤이 짧은 거지. 장일은 해가 긴 거잖아. 그럼 거꾸로 밤이 짧은 거라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자. 장일식물 대신에 단야식물이라고 적어. 앞으로 자료 해석할 때 장일로 해석하지 말고 단야로 해석해야지 문제 풀려. 응? 다음에 단일식물. 낮이 짧아. 그럼 밤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밤이 길어야 된다고. 얘가 장야식물인 거야. 이렇게 우리 개념 바꿔서 외우자.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지 문제가 풀려. 자,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거든. 내가 말했다 이거 어려워. 어디 있더라? 어디 있지? 또 한참 봐야지 않는 건가? 어디까지 가요? 잠깐만. 뭐하는데? 옆에 애들아 자꾸 뭐하는데? 이러는데. 짠. 7번. 이 개념 잘 봐야 돼. 여기 한계 암기라고 보여? 한계 암기? 이게 기준이야, 기준값. 요 암기보다 짧아야지 꽃이 피는 게 있고 이 암기보다 길어야지 꽃이 피는 게 있어. 이 한계 암기보다 짧아야지 꽃이 핀다는 단야식물인 거야. 한계 암기보다 길어야지 꽃이 핀다는 건 장야식물인 거야. 그럼 요거 분석해볼게. 얘 지금 꽃이 안 피고 여기서 꽃이 폈지 얘. 밤이 짧을 때 꽃이 폈어. 그럼 얘가 단야식물인 거야. 다른 말로 장일, 단일, 장일식물이라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개념을. 그럼 얘 뭘까? 밤이 길어야지 꽃이 펴. 그럼 얘는 장야식물이지. 그럼 무슨 일? 단일 요거라고. 맞아? 아까 얘기해서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의 길이. 정확히는 연속된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고. 얘 봐봐. 밤이 길지. 얘 밤 길지. 그럼 얘 꽃이 폈잖아. 얘도 꽃이 펴야겠지. 근데 안 폈어. 왜? 이게 빛이 성광을 줬고 연속성을 끊어버린 거야. 연속적인 밤을 끊어버린 거야. 그럼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인 밤으로 따지면 짧잖아. 그래서 꽃이 안 피는 거야. 오히려 얘가 펴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요한 거는 연속된 밤의 길이가 중요한 거라고. 그럼 얘 봐봐. 연속된 낮의 길이 의미 없다니까. 이거 지금 밤이 짧잖아. 밤이 짧을 때랑 똑같이 여기 꽃이 안 피고 얘 꽃이 핀다고. 낮이 방해받는 건 의미 없다니까. 밤이 방해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바뀌었잖아 지금 여기가 결론이.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얘기했다.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의 길이가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요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잘 체크해놔. 기억 한번 풀어볼게. 두 식물 중에서 가을에 꽃이 핀다. 가을이 아까 밤이 길 때야 짧을 때야? 밤이 길 때보다 장야식물로 해석하면 돼. 장야 또는 단일. 그럼 여기서 장야식물 누구야? 오른쪽이지? 오른쪽. 식물 A가 아니고 식물 B라고 해야 돼.
낮에 잠깐 어둡게 한다. 낮에 잠깐 어둡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낮의 길이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고. 여기가 이제 잠깐 어둡게 있다는 건데 단일식물에 꽃이 핀다. 단일이 약간 장야식물이었잖아. 의미 없다고 이거. 마지막 디귿. 밤에 잠깐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 연속된 밤이 끊겼지. 그러면 단야식물이 꽃이 핀다고. 또는 장야식물. 디귿이 맞는 거야. 이렇게. 우린 밤의 길이에다가 초점을 맞춥시다. 연속된 밤의 길이. 됐어. 일단 1조 시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할게요.